네, 안녕하십니까. 장통세미사올입니다. 한국사이버 결제, NHN 맞죠? 하고, 나이스 정보통신 봐드릴 건데, 요쪽이 한국사이버 결제, 요쪽이 나이스 정보통신. 한국사이버 결제를 보고 나이스 정보통신을 매도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그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두 개 흐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일단 월봉을 봐드릴게요. 항상 차트는 월봉, 주봉, 일봉을 잃는 습관 들이기. 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약간의 흐름의 차이인데, 요거는 보시면 이전에 이렇게 갔다가 아픔을 한번 겪었잖아요.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보면은 요렇게 한번 날아갔다가 2015년도에 고점을 한번 맞고 터졌어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 우리가 물려가지고 이거를 절대로 이제 주식을 안 해야 한 사람들이 지금 거의 5년을 기다렸단 말이죠. 그죠? 대주주 포함입니다. 임원 포함. 임원은 이제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때 한번 학습을 겪은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가겠다 했는데 요즘 푹 꺼졌잖아요. 학습을 겪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자기가 생각한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감이 증폭되죠. 그래서 매도가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대응을 해야 돼요. 무조건 팔아버리면 안 돼요. 불안하다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남선알미는 기억하죠. 올라가다 그죠? 한번 겪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대주주 물량 나와가지고 결국 주가가 시즌을 못 맞고 떨어진 거. 그죠? 한번 보여드리면 그런 비슷한 고점 구간에서 털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대주주는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먼저 털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시즌에 한번 해먹으려다 요것 때문에 실패를 하고, 그죠? 여기서 끝났느냐? 끝난 게 아니고 또 시작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죠? 요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우상향 패턴의 차이점은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주주 물량 나오면서 이제 여기 지켜보자. 여기서 이제 저점 잡고 이렇게 저점 잡으면은 다음 타이밍 시작한다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대주주 물량이 이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농사를 망쳐버렸죠. 이제 여기 간다고 아마 정보를 듣고 이제 뿌려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또 무조건 팔기에는 근데 이제 단기에 들어온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기에 들어왔을 때는 손절하고 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홀딩은 가는 거죠. 여기까지 요거 보고 그죠? 요 손을 조금 더 당겨 가지고 요렇게 만들면 이평선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아마 이제 대부분 TV 광고 뭐 이런 걸 보고 들어왔을 거니까 단기적인 관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 이제 월봉을 봤으면 이제 주봉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월봉상의 패턴은 얘는 그래서 돌파를 한번 했기 때문에 물량이 나옵니다. 그 이제 불안감에 의한 사람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대주주나 임원 물량이 나온 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긴 안 좋은 건 안 좋은 겁니다. 스톡 옵션 맞죠? 행사했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들은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내가 다 볼라 이제 시간이 거의 제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나이스 정보통신 얘를 보고 팔면 안 되는 게 보시면 이렇게 산을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요거 끊어졌을 때 뭐 보고 이제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 여기 다 무너지지 않고 저점을 잡고 여기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분위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이 차트만 봐서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르게 돼요. 차트만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분위기,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계속 계단으로 그죠? 차트를 안 봤을 때는 손 터는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차트가 아니고 다른 상황을 안 봤을 때 근데 이제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제 여기 손털기 구간은 현재는 시즌에 맞기 때문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손을 털겠죠. 약간의 차이점들은 일봉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일봉은 디테일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건 큰 흐름만 읽자. 그죠? 자, 이제 주봉 한번 봐드리면, 이렇게 계속 월봉, 주봉, 일봉을 비교하면서 보면은, 이 회사하고 과연 이제 어떤가, 상황이 어떤가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띄우고, 추세가 일단 넘어갔잖아요. 이러면 요거는 이제 매수하면은 이제 아주 이제 부담되는 자리긴 하죠.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즌이잖아요. 그죠? 시즌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고, 여기 보면 이제 물 한 모금 먹을게요. 목이 계속 아파가지고
뭐라고 한번 묻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은 보면 얘는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 올리고, 그죠? 들어 올린 상황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역대 고점을 만났잖아요, 그죠? 이제 이제 얘는 한 3년치만 보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얘는 여기서부터 보면 대상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거래량을 뜨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역대 고점이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을 계속 만들고 있다가 고땡땡이 때문에 한번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봐야 돼요, 그죠? 여기 뛰어난, 여기는 이 자리는 지금 돌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손터는 구간일 수도 있고 돌파를 할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지만은 실적과 지분 변화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역대 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봤죠? 얘는 이제 그러니까 한번 상승했으니까 상승한 뒤에 여기서 이제 물량이 한번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중기 장기 관점은 홀딩하면서 끝까지 추세선까지 볼 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돌아왔을 때 물리면 힘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대응 하자는 거고, 자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의 일봉을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HN 한국사회부결제 일봉을 봐드리면 일봉에서는 저는 이제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죠, 그죠? 항상 제가 지켜보는 거는 매수 세력이 어떤가 그런 거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꾸준히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고땡땡 시즌부터 팔았어요. 고땡땡 시즌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내보내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이 내보내는 이 타임부터 기간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간은 오케이, 이제 물량이 나가니까 찬스가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도 같이 들어오고, 얘는 이제 양매수가 들어오니까 힘은 있는 거죠. 근데 개인이 들어오면 물량이 빠질 수는 있는데 기간이 이제 흔들면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자잖아요. 이게 단기적인 이익을 남기면서 가려고 하는 거고, 외국인은 이제 오랫동안 물려있던 그 고통에 의해서 이제 매도를 치는 겁니다. 이제 뭘 쫙 당겨 봐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보면은 외국인은 아예 나가자 패턴이 돼버렸거든요. 여기까지 올릴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마치 양매수를 해서 돌파해서 성공할 것 같은 흐름이었어요.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양매수에 개인 매도 치고 딱 타이밍 좋네 했지만은 이제 이게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하면서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때 팔아먹으려고 한 세력들, 그죠? 여기 이제 외국인은 요때를 타이밍 주고 팔아먹자 하고 했다가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가자, 재미없다. 근데 이제 기관은 안 그렇잖아요. 보면은 기관은 팔아먹을래 실패를 한 DM도 계속해서 들어왔죠. 이 차이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이가, 기관은 실적 증가세를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근데 외국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돈의 힘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요건 돈의 힘 플러스해서 이제 회사가 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달라요. 실적이 증가가 되고 있죠. 일단 간단히 봐드릴게요. 이 실적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뭐 보기 어려울 때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정도 이것만 봐도 됩니다. 매출액 증가하고, 그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한국사회부결제부터 봐드릴게요. 두 개 다 똑같거든요. 실적도 증가하고 2022년까지 계속해서 증가 추세.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죠? 나쁘지 않은데 얘는 이제 단기 고점, 한국사회부결제는 단기 고점을 만들 자리에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심하자. 하지만 고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이제 여기는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이스 정보, 나이스 정보통신도 보면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2000억부터 15년도 200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21년도에 매출액이 6,700억,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여기 중간에 한번 정체가 됐고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이제 단기순이익도 증가 추세가 있고, 이제 덩치가 커지면서 수익성은 수익성 나쁘진 않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이제 ROE가 10몇 프로면 그냥 적당하다 정도 보시면 돼요.
이 외국인들은 얘가 떨어지면 실망 매물로 나갑니다. 보시면 계속 외국인 나간 패턴 보이죠? 이런 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저만 아는 거지만. 그러니까 외국인 나간 거 뭐 ROE가 빠진 경우 대부분이에요. ROE가 줄어들거나 빠지거나 이러면 외국인들은 재무제표로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요거 보고 나가버린 거예요. 외국인들 나가는 거 보면 여기 되게 제일 많아요. 이거 줄어들고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얘들은 수지 장사, 타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에서 성장성. 카카오도 그렇게 이익이 높지도 않거든요. 그래도 가는 이유는 차이점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래 보면 되고 외국인이 그렇다고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한 번 정도 베팅을 하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외국 기관이. 요때는 지금 얘처럼 손절매 하면 안 되죠. 얘는 지금 고점을 향해 한번 가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손절을 하겠다면 관리 원한선만 잡아주면 돼요. 굳이 여기 요 자리가 손절할 자리는 얘는 안 나오거든요. 약간의 차이점들을 계속 공부해 가야 됩니다. 요런 거는 이제 경험도 필요하고,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리면 이제 손절 자리를 길게 잡는 거죠. 이 정도. 이 자리가 중요한 핵심, 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얘는 손절매 라인에서. 한국, NHN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손절매 라인 그죠? 그건 이제 단기 대응입니다. 중장기형 대응이 아니고요. 일단 밑에 바닥에서 산 사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끝까지 보고 매도해도 됩니다. 이익 구간이니까. 보면 얘는 그러면 이제 축소해서 보면은 요 구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요거를 이탈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뭐냐면은 이전에 계속해서 지켰던 자리 있죠. 핵심 지켰잖아요. 지키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트렌드는 뭐냐면 이때의 매물벽을 막고 있는 중입니다. 약간의 흐름이 다르거든요. NHN 한국사회표결제는 뛰어왔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이 나오면서 여기서 물량을 팔아먹는 중의 분위기고, 얘의 경우에는 이제 양주체가 들어오면서 계속 견인을 해가고 외국인 물량이 멈출 때까지 얘는 계속해서 이런 횡보 작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얘들이 갑자기 이제 그만하자고 팔게 되면 이 지점을 깨야 돼요. 기간에 이 지지했던 지점을 깨면은 물량이 나가는 건데, 아직까지 설마 계속 손해보고 계속해서 왔는데, 끌어왔는데 여기서 팔겠습니까? 이제 시즌이 왔으니까 팔아먹고 이러면 얘 나가겠죠. 이제 카카오가 이런 식으로 약간씩 나가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아직 물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올릴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지 아까처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죠? 아까 얘를 가다 여기서 그래 실패했잖아요.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럼 대충 흐름은 이야기 됐죠? 해서 나이스 정보통신은 그러니까 한 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명이 동시에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아서 해드렸습니다. 아침에 오늘 장중 대응하시라고. 그래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워도 이 주식을 계속 꾸준히 이렇게 분석을, 차트만 계속 이것만 분석해도 뭐 다른 지표 볼 필요도 없어요. 요거만 분석해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니까요. 저희가 모든 지표를 다 보고 모든 보조 지표 다 넣어놓고 결국은 우리가 깊게 안 보고 있다는 건 뭐라죠? 갑자기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요. 요새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이제 40 되고 나니까 단어가 하나씩 기억이 안 납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숙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와야지. 뭐 단어 쓰려면 기억이 안 나고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거 해야 됩니다. 이 차트를 보는데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이런 지분율 뒤에서 흐름 있죠. 사람들의 흐름을 계속 차트 뒤에서 읽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움직임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의 움직임이 있었구나. 대주주 물량이 고점에서 나왔네. 이건 좀 위험한 신호긴 한데 중기 작업했으면은 추세 끝까지 보고 대응을 하자. 단기 대응했으면 나와야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원칙을 정하는 거죠. 그 원칙이 어느 정도 자기 거가 되고 그게 수익이 나는 모델이 되면은 그게 이제 실력자인 거죠. 그게 이제 없으면은 계속 물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응원합니다. 일단 나이스 정보통신은
한국 사이버 결제보다는 지금 더 흐름은 괜찮아요. 아직 꾸준히 조금 더 봐도 안 되겠나 싶은데, 손절매수는 잡아드렸으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그죠? 기간이, 이게 펄어비스 올라갈 때와 비슷하죠. 이게 외국인 나가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성장성 회사가 계속 꾸준히 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